내년 상반기쯤에는 본격적인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걸 보면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죠.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여러분들이 내년에 경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죠. 그런데 정확한 자료를 보고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에 경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고 있죠. 그 생각에 제가 좀 자료를 보태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켰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경기가 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팩트를 주는 자료인데요. 그 자료를 한번 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우리가 경기 침체가 오는 거를 알 수 있는 전조 현상이 바로 카드 결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카드 사용을 하죠. 보통 요즘 현금 쓰는 사람이 거의 없죠. 거의 이제 카드 결제를 하는데 그 카드 결제되는 방식 그걸 보게 되면은 우리가 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연 10% 이상 되는 할부 이자를 쓰는 사람들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10%나 되는 할부 이자는 굉장히 센 거예요. 물론 이제 카드사로 치면은 그렇게 세진 않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야, 이자를 10%씩이나 내고 카드를 쓴다고 무이자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카드를 쓰다 보면은 무이자 혜택이라 그래서 여러 가지 무이자 6개월, 무이자 12개월 이런 게 있는데 무이자가 아닌 10% 정도에 달하는 할부 이자를 내면서 쓰는 사람들이 급증을 하고 있다. 그만큼 지금 일시불 결제가 좀 줄어들고 있다고 봐야 되죠. 예를 들면 냉장고를 사는데 어떤 사람은 130만 원을 일시불로 결제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12개월로 결제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무이자 할부면은 당연히 이제 12개월 무이자로 하는 게 좋은데 무이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할부 이자를 쓰는 사람들이 할부 결제를 하는 사람들이 급증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작년에 이제 할부 결제 금액이 37조였어요. 그런데 올해 할부 결제 금액은 41조, 대략 10% 넘게 좀 증가를 한 거죠. 할부를 많이 쓰면 쓸수록 경기가 좋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할부 금리가 아까는 10%가 많이 급증을 하긴 했는데 원래 카드 할부 금리는 8.6%에서 19.9% 사이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10% 이상 되는 할부 금리를 쓰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고금리 할부를 많이 쓰는 사람이 상당하다는 거죠. 18%에서 20%에 달하는 할부 금리를 이자를 내고 쓰는 사용자가 전체의 절반 이상입니다. 약간은 놀라실 수도 있어요. 카드 할부 이자가 저렇게 센데 18%, 20% 카드 할부 이자를 내면서 할부를 하는 사람이 50%나 된다고 좀 놀랄만 하죠. 롯데카드나 삼성카드 같은 경우에는 무려 75% 넘는 사용자가 18%에서 20%에 달하는 고금리 할부 이자를 내면서 쓰고 있습니다. 이거를 내고 싶어서 내는 사람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물건을 사야 되는데 일시불로 사긴 어렵고 또는 생활용품을 사야 되는데 일시불로 사긴 어렵고 이럴 때 어쩔 수 없이 할부 이자를 내면서 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런 상황이고 리볼빙이라는 게 있어요. 리볼빙이 뭐냐면은 일시불로 샀는데 생각해보니까 못 갚게 생긴 거예요. 카드 결제 기일이 다가오는데 내가 못 갚게 생긴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일시불을 할부로 돌리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TV를 200만원 주고 샀는데 원래는 낼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돈이 나가버린 거죠. 그래서 할부로 돌릴 수 없을까? 그걸 할부로 돌리는 게 바로 리볼빙입니다. 이 리볼빙이 급증을 하고 있어요. 리볼빙 금액이 6조에서 한 달 만에 6조 9천억으로 늘은 거죠. 무려 한 달 만에 14% 정도 증가한 겁니다. 한 달 만에 내가 일시불에서 할부로 바꾼 사람이 14%가 늘어나는 거죠. 그만큼 고금리의 할부인데도 불구하고 할부로 바꾸고 있다는 뜻은 내가 지금 쓸 돈이 없다 그렇게 보는 게 좀 맞겠죠. 그리고 우리가 DSR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DSR이 내가 대출을 받았을 때 나의 소득 대비 갚는 비율을 얘기하는 건데 나의 소득의 45.8% 이상을 갚을 수 없다. 이게 임계치라는 거죠. 이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그 사람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 그런 수치가 있는데 현재 997만 명이 DSR이 50%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소득의 45%만 넘어가도 힘든데 본인 소득의 50% 이상을
DSR에 걸려서 빚을 상환하고 있는 사람이 997만 명, 대략 1000만 명이라는 거죠. 이 말은 이제 이미 한계 인구가 1000만 명 시대라는 겁니다. 이 한계 인구가 그러면은 내년에는 좀 나아져야 되는데 내년에도 상황이 녹록치 않죠. 내년에도 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러면 이 DSR 한계치 인구는 더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내년에 뭐 상반기, 하반기는 모르겠어요. 근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일단 금리가 올라갈 것 같잖아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 한계 인구가 더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 이유가 바로 이제 소득이 인플레이션을 못 따라가서 발생되는 현상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소득도 오르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을 따라잡다 보니까 아까 같은 그런 카드 할부 결제가 늘어난다든가 아니면 리볼빙, 일시불로 결제했다가 할부로 되는 상황이 늘어난다든가 또는 DSR 한계 인구가 늘어난다든가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죠. 근데 결국은 지금 소득은 그대로인데 인플레이션, 물가만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좀 발생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게 결국 소비는 줄어들게 되겠죠. 뭐 내가 하염없이 많이 벌 수 없는데 소비를 줄여야죠.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소비를 줄이게 되면은 경기 침체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지 않으면 원래는 핸드폰을 좀 사서 삼성을 돈을 벌게 해줘야 되는데 핸드폰이 그냥 쓸만해요. 굳이 안 바꿔도 돼요. 그런데 나는 돈이 많이 없어요. 그러면 소비를 하지 않겠죠. 또는 TV를 사서 좀 LG에 도움을 줘야 되는데 TV도 그냥 볼만해요. 사면 좋은데 TV 몇백만 원 주고 살 여력이 없는 거죠. 그런 심적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게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 경기 침체는 자산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죠. 안 사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집을 안 사면 집의 가격이 떨어지고 비트코인을 안 사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지고 주식을 안 사면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이런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런 상황이 예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카드 사용량을 보고 카드에 좀 할부가 늘어나는 그런 걸 보고 이제 경기를 좀 예측을 해봤는데요. 저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현재 상황에서 나의 좀 재정 상태는 어떤가 그런 것도 좀 점검을 해보고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으니까 그 기회를 잘 활용해서 주식을 조금 싸게 산다든지 아니면 나의 내 집 마련을 조금 저렴한 가격에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 경기 침체가 올 때를 대비해서 좀 고간의 곡식을 채워놔야겠죠. 지금 흥청망청 쓰는 것보다는 그냥 내년에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여윳돈이 들어왔을 때 조금 따로 챙겨두고 또는 낭비를 하지 않고 사치를 하지 않는 그런 태세를 취한다면은 경기 침체도 잘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는 거고요. 우리가 저게 오는구나, 소나기가 오는구나 이런 걸 알고 있어야 소나기를 대비해서 우산을 준비한다든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런 경기가 변하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또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